이제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사실 평가원 함정 패턴만 파악해도 정답률을 훨씬 높일 수가 있어요.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기출이랑 실무를 풀 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세 가지를 인지하면은 최소한 시험장에서 문제가 낯설어서 시간을 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일단 제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을 분석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먼저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영상마다 매번 말씀드렸는데 기출 하루에 한 회씩 보셔야 된다 했었죠, 그쵸? 근데 이게 총 몇 회냐? 22, 23, 24, 25 한 다음에 올해는 6, 9월이 있잖아요. 근데 1년에 3개씩 있으니까, 그죠? 총 14개네? 9번 돌리면은 28번 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올해 6, 9월은 좀 더 봐줘야 되니까 남은 이틀 동안 올해 6, 9월을 보면은 되겠다. 그러면 딱 30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기출을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 시즌에는 뭐 분석하고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근데 왜 봐야 되냐? 뭐 답이 기억이 나요 어쩌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가원의 감각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안목질을 트레이닝 하는 거야. 맞아, 평가원 글은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이 느낌적인 부분을 최대한 감을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EBS 연계 일주일에 한 파트씩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차에 고전시가 보시고, 두 번째 주차에 현대시 보시고, 3주차에 고전 소설 보시고, 4주차 때 현대의 소설도 좀 혹시 모르니까 보시고, 마지막 주차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나올 확률이 높은 작품들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현대의 소설을 막 다 볼 수는 없어. 현소 일부와 또 수능에 나올 확률이 높은 작품들 위주로 일주일에 하나씩 보다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댓글에 생각보다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EBS 독서 문제 굳이 푸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EBS 문학도 문제 푸실 필요 없습니다. 풀지 마세요. 감 떨어지거든요. 차라리 실무가 낫지 EBS 수특수안에 그 문제의 감도가 평가원과 상당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 수능 완성 그 뒤에 있는 모의고사 있잖아요. 마지막에 풀려고 아껴놨다는데 풀지 마세요. 차라리 지문만 보세요. 풀어보신 분들 뭔 말인지 알 거야. 이 문제 느낌이 좀 감도가 안 맞아, 평가원이랑. 독서도 솔직히 모든 지문을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독서도 솔직히 나는 굳이 안 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불안하신 분들은 내가 약한 제재의 지문만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내가 문과야. 과학기술 지문이 약해. 그러면은 과학기술 지문만 좀 읽어보시고 제가 또 막판에 나올 것 같은 작품들 뭐 찍어드리긴 할 건데 뭐 작수에서 제가 예상한 게 나오긴 했지만 막 자랑할 게 아닌 게 큰 의미는 없었다. 문제 굳이 풀지 말아라, EBS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실전 모의사 제가 매주 한 회씩 풀라고 했었죠. 4, 5등급도 실무 풀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기출이 덜 돼 있으면 굳이 실무 안 건드려도 돼요. 근데 3등급 이상이다. 기출 내가 좀 봤다. 실무 주 1회씩 보시는데 새로운 실무를 푸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한 달 남았으면 내가 그동안 풀었던 실무에서 어려웠던 지문들, 까다로웠던 것들, 어떤 유형을 많이 틀리는지, 어떤 상황에 내가 대응을 잘 못하는지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피드백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는 한번 풀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어려웠던 지문은 어떻게 하라고? 아이패드 같은 걸로 굿노트에다가 모아놓고 수능 전에 다시 읽어보라고, 그쵸?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엔 제가 현장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들인데 그 중에 좀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6월, 9월 평가원들을 제가 분석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야겠다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신경 쓰시면은 수능 때 덜 당황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얘기했던 것들 잘 공부하시면은 10점도 사실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소설이 여러분들 서술상 특징이 수능에서도 아마 까다로울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9월 평가원에 나왔던 서술상 특징인데 상당히 좀 까다로웠단 말이에요, 애들이. 뭐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이게 뭐야 하면서 당황했을 수 있는데 이게 기존 평가원에서 엄청나게 자주 물어보는 특징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6월 평가원에 이미 간접 인용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는 거야. 평가원 입장에서는 6월 평가원 때
간접 인용이 나왔으니까 9월에 내도 되겠지? 너네 공부했지? 이런 느낌이라 낸 것도 있는데 유혈평가원 정답 같은 경우는 5번 선지를 보시면은 이게 막 자주 나오는 표현상 특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분명히 현대 소설의 설상 특징은 익숙한 게 나올 확률보다는 낯선 게 나올 확률이 높다. 애초에 그냥 생소한 특징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문학 개념어를 뭐 외워서 대비할 건 아니야. 그냥 현장에서 읽고 좀 낯설어도 이게 맞아 보인다 하면 과감하게 고르는 게 필요하고, 이게 답이 안 보인다면 너무 오래 끌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감상 문제나 보기 문제 차라리 먼저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서술상의 특징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안 풀리면은 무리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 요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사실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강조했던 거긴 한데, 운문문학의 선지 중에서 적극적인 느낌이 드는 선지는 주의해야 된다.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6월 평가원, 고전시가 이런 표현들 다 막 자세하게 볼 시간은 없고요. 그냥 포인트만 좀 봐봐. 뭐뭐 얻고자 하는, 뭘 추구하는, 머물고자 하는 이런 표현들이 다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되게 선지가 적극적이야. 선생님, 적극적이지 않은 선지는 뭔데요? 막 느껴진다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적극적인 게 아니잖아. 근데 화자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 OX 판별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강민이는 결혼을 하고자 한다. 이거는 판단이 쉬운 거잖아. 하려고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지 애매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문 같은 경우에 평가원 입장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이런 느낌의 선지들이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특히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볼 때 이런 애들이 정답으로 잘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게 6, 9월을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 선지 자체가 다소 좀 까다로운 느낌, 살짝 지엽적인 부분을 물어본다거나 말장난을 친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선지가 좀 치사하다고 해서, 선지가 좀 음흉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꼼꼼히 보란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선지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봐버리면은 정작 쉬운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없어요. 처음엔 항상 러프하게 읽다가 러프하게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 꼼꼼하게 보는 건데, 예시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6월 현소 같은 경우에도 이런 표현들이 되게 지엽적인 부분을 물어본단 말이야. 6월 고전시가도 마찬가지였어. 뭐 이런 걸 물어봐 싶은 것들? 약간 좀 치사하다? 출제자가 되게 음흉하다. 뭔가 애들이 틀리기를 바라고 음험한 그런 선지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도 말장난이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야. 뭐뭐에 수반된다? 약간 순서가 바꿔져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도 뭐 엄청 내용상 엄청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사소한 부분들, 이런 거는 물론 감상을 잘했으면은 잘 보였어야 되지만, 감상을 감안해도 선지가 다소 좀 좁고 치사하고 살짝 말장난스러운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강화가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학 선지 판단하실 때는 처음부터 막 또 뭐 어떤 부분을 막 말장난을 했을까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감사한 걸 바탕으로 러프하게 사이클을 돌리시고, 사이클 돌렸는데 안 보여? 그러면은 그때 이제 현미경을 들고 오는 거지. 이게 좀 꼼꼼하게 봐야겠다. 강민이가 말한 것처럼 이 선지는 음흉한 선지가 있을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지문 이해가 잘 되고 작품 감상이 잘 되어야 이런 선지 판단도 잘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강조드리고 있지만 피지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수능 때 좀 주의해라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한 달도 피지컬 키우는 거에 집중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알려드린 수능 트렌드, 피지컬 키우는 방법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요령 피우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확실한 공부 방법이에요. 다음 주에는 마지막 실무 활용법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 영상도 봐주시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강민 수능고였습니다.